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도 1차 함수와 그래프 단원, 단원 평가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단원 평가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좀 할만한 문제들도 있었지만 조금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겠죠? 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 1차 함수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보면서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봅시다. 자, 1번 문제, 단답형 1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에서 y가 x의 1차 함수인 것을 있는 대로 골라 봅시다. 자, 정 x각형에서 한 외곽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어떤 정다각형에서 외곽의 크기의 합은 n각형이 몇 각형, x각형이 몇 각형이나 다 상관이 없이 360도죠. 자, 거기서 모든 외곽의 크기는 같으니까 360x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y는 x분의 360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관계식 한번 볼까요? 한 변의 길이가 x cm인 정사각형 넓이 y를 얘기하는데 y는 그러면 x제곱 cm 이렇게 되겠죠. 자, 디귿번 한 개에 3,000원 하는 뿅망치 한 개와 한 개에 700원인 볼펜 x자루를 구입한 총 금액 y1. 자, 그러면 뿅망치 가격 얼마인데 3,000원치 샀제, 그지? 그 다음에 볼펜 x자루면은 700x원이 들겠죠. 볼펜 구입하면. 그래서 3000 더하기 7000x. 그 다음에 리을번 한번 볼까요? 200리터가 들어있는 물통에서 1분에 3리터씩 일정하게 물이 빠져나갈 때 x분 후에 남아있는 물의 양은 y는 200 3x 이렇게 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1차 함수인 것을 모두 골라볼까요? 자, 여기를 볼까요? 여기를 보면은 y는 ax 플러스 b꼴, 자, 여기 a, b, 여기 a, b 모두 0이 a가 0이 아니죠. 그죠? 자, 0이 아니고 1차식이죠. 0이 아닌 1차식이니까 디귿과 리을은 1차 함수가 맞죠. 단 얘는 2차식이죠. 2차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2차 함수죠. 얘는 당함수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디귿과 리을이 답이겠죠. 자, 2번 한번 볼까요? 자, 2번은 함수 fx는 x분의 6에 대하여 fa가 9이고 f-2가 b일 때 ab의 값을 각각 구하여라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f-2를 먼저 구해볼까요? 6 나누기 마이너스 2를 해봅시다. 그러면 답은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그 다음에 fa를 계산해볼까요? x 대신에 a를 대입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a분의 6 함수 값하고 함수 식하고 그 맥락에 구별 지어서 이해하는 거 잘 기억하고 계시죠? 자, 이 경우는 함수 값으로 취급이 돼 x 대신에 a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9. 그러면 9a는 6이죠. 따라서 a는 3분의 2. 그러면 a는 3분의 2가 나오고 b는 마이너스 3이 나와야겠죠. 자,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우리 한번 볼까요? 1차 함수 y는 4x 플러스 2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7의 그래프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 a 값과 m의 값을 각각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우리가 요거 평행이동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있죠. 자, y는 4x 더하기 2에다가 더하기 m 평행이동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요게 무엇과 일치해야 된다고요? y는 ax 플러스 7의 그래프랑 일치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자,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게 a는 4, m은
5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자, 4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차 함수 y는 7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7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1차 함수식에서 기울기와 y절편을 각각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일단 기울기를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기울기는 7이죠. 그죠? 일단 기울기는 변하지 않잖아. 평행이동한 그래프에서. 자, 그러면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식은 어떻게 하나? 7x 플러스 7이죠. 그러면 x 자리에 0을 넣으면 0을 대입하면은 y는 7이 나오니까 y절편도 7이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문제를 잘 읽어봅시다.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9의 그래프에서 x 값이 마이너스 1에서 7까지 증가할 때 y의 값은 4만큼 감소합니다. 자, x의 값이 6만큼 증가할 때 y 증가량은 얼마일까요? 라는 문제네요. 자, 일단 a를 먼저 구할 수가 있겠죠. a는 어떻게 구해요? 자,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일단 x의 값은 마이너스 1에서 7까지 얼만큼 증가했어요? 6만큼 증가했죠. 그러면 얘는 4만큼 감소했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네. 그래, a는 마이너스 3분의 2. 자, 그러면 이때 내가 여기 계산을 잘못 이 8이네요. 죄송해요. 자, 여러분들 집중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봤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치? 그럼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러면 이때, 자, x의 값이 6만큼 증가하면은, y 값 증가량은 b제. 그리고, 자, 그러면 여기 b는 마이너스 3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6번 문제. 두 1차 함수 y는 ax-2와 y는 3분의 1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서로 평행할 때 두 수 a, b의 조건을 각각 구하세요. 자, 평행하려면 일단 기울기가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a는 3분의 1 이렇게 돼야겠죠. 그 다음에 b는 똑같으면 일치하게 되죠. 그러니까 달라야겠죠. 그러면 b는 마이너스 2가 아니어야 됩니다.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때 이 두 그래프는 서로 평행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7번 문제 우리 한번 볼까요? 자, 7번 문제. 두 점 마이너스 1,a, 3,5a를 지나는 직선을 그래프로 하는 1차 함수식이 y는 x 플러스 2b일 때 a, b 값을 각각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이 두 점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나요? 기울기를 한번 구해봅시다. 두 점을 지난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은 3 마이너스 1 x 증가량, y 증가량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한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무엇이 나올까요? 4분의 4a가 돼서 a가 되죠. 그러면 a가 얼만데요? 1이죠. 따라서 a는 1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요 식에다가 1,1을 대입해 보도록 합시다. 자, 마이너스 1,1을 대입해 봅시다. 마이너스 1 플러스 2b는 1. 따라서 2b는 얼마예요? 2죠. 그러면 b는 1이네. 그래서 b도 1입니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은 a와 b 각각 구한 게 되는 거죠. 자, 8번 문제 우리 한번 봅시다.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1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릅시다. 자, 기억 점 3, 마이너스 3을 지납니다. 자, 맞나요? 자,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기 3 더하기 1을 계산해봅시다. 마이너스 4 더하기 1을 하면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얘는 맞네요.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음수이므로 오른쪽 아래로 향한 직선이 맞죠? 자, 우리 디귿번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디귿번.
자, 디귿번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4분면 여기다가 살짝 그려볼게요. 자, x절편이 어디 있는지는 잘들 아실 거예요. 자, 3분의 4죠. 그죠? x, y, 여기 1이죠. 자,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난 직선을 쭉 이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직선을 이으니까 1, 4분면, 2, 4분면, 4, 4분면을 지나죠. 따라서 얘는 지나지 않는 4분면을 하나 구하면은 제3, 4분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잘못된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3분의 4 x 마이너스 2랑 평행한 거 맞죠? 기울기가 같으니까 기가 같다. 자, 그래서 옳은 답은 기역, 니은, 리을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단답형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죠. 자, 우리 서술형 문제 한번 보러 가봅시다. 자, 서술형 1번. 자, 다음 중에서 y가 x의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고 함수가 아닌 것은 그 까닭을 설명해 봅시다. 자, 일단 y가 x의 함수인 관계를 하나씩 얘기해 봅시다. 기역, 니은, 리을 이렇게 짝이 지어지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y가 x의 함수인 관계가 기역, 니은, 리을. 자, 얘는 y는 10x. 자, 그러니까 x가 하나, 둘, 셋이면 y도 10, 20, 30 이렇게 하나씩 짝 지어지죠. 자,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y는 여기 시속이라 해서 좀 어려운데, 자, x분 동안 달렸을 때라고 얘기했잖아. 자, 그러면 60분의 x시간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지? 자, 그러면은 이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가 되잖아. 그지? 그러면 시속을 계산하래. 그러면 여기 3 나누기 60분의 x를 하면 3 곱하기 60 x분의 60 하면은 180분의 x가 되잖아. 그래서 얘도 짝이 지어지지. 0인 경우 빼고 다 짝이 지어지니까 적절하게 정의를 해주면은 얘도 함수가 되지. 자, 그 다음에 x의 약수인 개수. 예를 들면 어떤 소인수분의 한 개 있다고 해보자고. P1, A1, P2, A2 막 이런 애들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짝이 지어지자. A1 플러스 1, A2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짝이 하나씩 지어질 수밖에 없지. 자, 이런 애들은 함수라는 거지. 이렇게 짝을 지으면 얘는 함수가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다만 디귿하고 리을은 함수가 되지 못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봅니다. 자, 절대값이 자 1이면은 얘는 1 또는 마이너스 1로 가겠죠. 얘는 두 개로 가잖아. 그러니까 함수가 아니지. 예를 들면은 30이면 얘는 2, 3, 5 이런 애들이자. 그래서 얘도 함수가 안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서술합시다. 디귿이 함수가 되지 않는 이유. 예를 들어 x가 1일 때 1과 짝지어지는 y는 1, 1의 2개. 자, 이런 식이니까 2개 이상 짝지어지는 게 있잖아. 그러면 얘는 함수가 아니지. 미음이 함수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얘도 x가 30일 때,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잖아. x와 짝지어지는
y는 2, 3, 5로 2개 이상 짝지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번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수에 대해서 개념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보게 하였습니다. 어렵진 않았죠? 자, 이 함수라는 것이 고정관념으로 식이나 그래프, 표 등으로 반드시 나타내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기 쉬운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점을 이번 문제를 통해서 알아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몰랐다면 지금부터 알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이번 문제. 다음 직선을 그래프로 하는 1차 함수식을 풀이 과정과 함께 각각 구해봅시다. 자, 1차 함수 y는 5분의 3x 플러스 6의 그래프와 x축에서 만나고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4의 그래프와 y축에서 만나는 직선을 그래프로 하는 1차 함수의 식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지금 그래프와 자 x축에서 만난다는 점에 주목하고 y축에서 만난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자, 그러면 어떤 점을 지나나요? 얘는 얘의 x절편에 해당되는 점을 일단 구해야 된다는 거죠. x절편을 구하고 얘는 y절편을 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자, 그래서 x절편, 0을 구하면 되고 얘는 0, y절편을 구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지나는 두 점을 일단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지나는 두 점부터 먼저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y는 5분의 3x 더하기 6에 y는 0 대입하면은 어떻게 돼요? 자, 5분의 3x 플러스 6은 0.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4에 x는 0을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0 더하기 4는 y. 그래서 y는 4. 따라서 1차 함수식의 그래프는 몇 콤마 몇 지나요? 마이너스 10,0, 0,4 지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0,0, 0,4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0 마이너스 10, 4 마이너스 0, 그러면 5분의 2죠. 자, y절편은 4이므로 구하는 1차 함수식은 y는 5분의 2x 더하기 4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렵지 않게 1번 구하셨습니다. 자, 2번도 한번 구해볼까요? 자, 2번은 지나는 두 점을 찾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3,2고 여기는 2, 마이너스 2예요. 자, 그러면 두 점이 주어졌죠. 자,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그림의 그래프는 두 점 마이너스 3,2, 2,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요? 기울기는 여기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돼서 얘는 마이너스 5분의 4. 자, 그래서 구하는 1차 함수식은 y는 마이너스 5분의 4 x 플러스 b 꼴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니은 자, 별표에 x, y 4 마이너스 1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5분의 4 곱하기 4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 그래서 b는 5분의 11이 되겠죠. 자, 5분의 10이니까 따라서 구하는 1차 함수 식은 y는 마이너스 5분의 4x 플러스 5분의 11.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 마이너스 1을 대입한 이유는 평행하고 이 점을 지난다고 했기 때문이죠. 자, 이 한 점을 지나는 거를 대입해가지고 b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2번도 아주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3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대요. 자,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난 직선 위에 얘가 있대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주목을 해봅시다. 이번에는 이 아이랑 이 아이도 주목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일단 초록색으로 체크한 부분을 먼저 주목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직선을 1차 함수식을 구하고 a 값을 구하러 가는 게 쉽지 않을까, 이런 전략을 조심스럽게 세워볼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기억. 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직선은 마이너스 3,2, 1, 마이너스 6을 지나므로 이 1차 함수의 그래프의 기울기는 이제 산수를 잘했더니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리고 1, 마이너스 6 지나므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b에 x는 1, y는 마이너스 6 대입하면은 b는 마이너스 4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위의 점이죠. 자, 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이 점이요. 자, 그러니까 즉 정리를 하면은 제가 한 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는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위의 점이므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는 a 마이너스 2. 따라서 요 1차 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자, 그러면 따라서 a는 2.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도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문제를 보고 어떻게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려서 해결해야 될지 고민만 잘 하셨다면 어렵지 않은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4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얘는 조금 1학년 때 배웠던 정수와 유리수의 성질을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추론 능력을 바탕으로 이 새로운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지난 4분면을 구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 중에서 가능한 경우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잘 고민해보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를 잘 읽어보죠. 자,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abx 플러스 괄호 열고 a 마이너스 b 괄호 닫고의 그래프가 지난 4분면을 풀이 과정과 함께 모두 구해보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a, b를 뽑아내야겠죠. 자, 일단 기울기가 양수죠. y절편이 양수죠. 자, 이걸로부터 추론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a가 양수가 되고 얘는 b가 양수가 될 거라. 이거부터 추론의 시작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시작점부터 서술을 해보죠. 주어진 1차 함수 그래프의 기울기는 양수, y절편 음수가 아니고 양수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a가 양수이고 b도 양수죠. 따라서 a는 음수이고 b는 양수가 된다. 이걸 추론할 수 있죠. 그러면 a, b가 a와 b를 곱한 건 음수이므로 마이너스 a, b는 양수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음수에다가 양수를 뺐으니까 얘도 음수가 되겠죠. 따라서 1호부터 추론을 할 수 있겠지. y는 마이너스 ab x 플러스 a 마이너스 b의 그래프의 기울기는 양수, y 절편은 음수.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그래프를 우리 한번 추론해 봅시다. 여기 옆에다가 그려보면 되겠지. 그리는 거 그렇게 귀찮은 작업은 아닐 거야. 자, 그러면 여기 x, o, y.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자고. 자, 그러면 여기 주황색으로 그려볼게요. 자, 여기 기울기는 양수고 y절편이 음수래.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이런 직선이 그려져. 자, 이런 직선은 몇 사분면 지날까요? 2사분면 안 지나고 나머지 다 지나죠. 제1, 제3, 제4 사분면을 지난다.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겠지. 맞지? 자, 그래서 따라서 주어진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제1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을 지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수준 있는 활용 문제들도 다뤄보려고 해요. 자, 5번 문제를 봅시다. 어느 한 중학교의 반담임 선생님인 영환이는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습니다. 종례가 짧아지는 마법동전 8장을 사용할 때마다 표준형 종례 시간보다 종례가 3분이 짧아진다고 합시다. 자, 이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 봅시다. 종례가 짧아지는 마법동전을 사용한 개수와 종례 시간 사이의 관계는 1차 함수라고 합니다. 자, 1차 함수예요.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해서 요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 관계에 대해서 적절한 변수를 정의하고 1차 함수식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한 가지, 두 가지를 하셔야겠죠. 단, 이 학급의 표준형 종례의 소요시간은 10분입니다. 자, 그러면 표준형 종례의 소요시간을 내가 뭐라고 둘까요? 얘는 처음 값이라고 봅시다. 처음에 주어진 값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제 1차 함수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게 있어야 돼요? 변화에 대한 비율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겠죠. 마법동전 8장을 사용할 때마다 3분이 짧아진대. 그러면 얘는 1분에 한 장에 몇 분 짧아진다? 한 장에 8분의 3분이 짧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X장이면은, 예를 들면, 8분의 3 X분이 짧아지는 거야. 그치? 이해가 되지? 자, 그러면은, 이제, 종례가 짧아지는 마법 동전의 사용 개수를 n이라고 할게요. n. 자, 그 다음에 종례 시간 t라고 하고, 그러면 t는 fn 이렇게 표시를 하죠. 자, 그러면 10-8분의 3n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요게 효용이 있으려면은
요게 양수가 돼야 되잖아. 그지? 마이너스 8분의 3n 마이너스 10 n은 10 곱하기 8분의 3. 자, 그래서 단 0은 n의 3분의 80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2번 문제. 어느 날 학급의 학생들이 종례가 짧아지는 마법 동전을 12장을 사용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날의 학급 종례 시간은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F 자리에 12를 N 자리에 12를 대입하면 되겠지. 10-8분의 3 곱하기 12는 산수를 잘했더니 얼마예요? 자, 여기 2, 3 하면은 2분의 9가 되죠. 자, 그래서 2분의 11이네. 그래서 따라서 이날의 학급 종례 시간은 5분 30초가 되죠. 와, 많이 짧아졌다, 그지? 자, 이렇게 5번 문제로 풀어보았습니다. 이제 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 점 P는 점 A를 출발하여 점 B까지 초속 2cm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각형 ABCD의 넓이가 70제곱cm가 되는 것은 점 P가 점 A를 출발한 지 몇 초인지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해봅시다. 자, 지금 그러면은 이것의 길이를 지금 정보를 이 그래프 위에 그래프나 이 그림 위에 나타내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제가 쓰려는 전략이. 자, 그러면 지금 점 P가 점 A를 출발하여 B까지. 자, 그러면 A에서 B까지 움직이는 것만 생각을 하자는 거야. 그러면 그에 맞게 정의를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초속, 그러면 시간에 대한 변수가 있어야겠네. 맞지? 자, 그러면 시간 변수를 t라고 할게. 그러면 얘는 2t가 되겠지. 맞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여기는 8-2t가 되겠네. 이 길이는. 자, 요 길이하고 요 길이 합은 항상 8로 일정하지. 그치? 이해가 되지?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 요거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이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이 아이를 빼는 게 차라리 낫겠지? 그치?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자, 그러면 어쨌거나 이렇게 되고, 그러면 사각형 ABCD의 넓이는 자, 어떻게 구한다는 건지 아까 설명을 했고, 요게 70cm, 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그걸 언제 점 P가 점 A를 출발한 지 몇 초 후일까? 이렇게 답을 해야 돼. 그지? 자, 그러면 요 넓이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함수가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얘를 넓이를 S라고 하자고. S는 FT라고 하자. 그러면 FT인데, 자, 여기 전체 직사각형에서 요 삼각형을 뺀 걸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자, 그러면 풀이를 한번 써보자. 자, 사각형 ABCD의 넓이는 사각형 ABCD에서 빼기 삼각형 PBC. 자, 그치? 그리고 점 A를 출발한 후 지난 시간을 T라 합시다. 선분 AP는 2T가 되고 선분 AB는 선분 AB 마이너스 선분 AP 8 마이너스 2T. 따라서 자, FT를 나타내면 10 곱하기 8이 되겠지. 그지? 10 곱하기 8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T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산수를 잘했더니 40 더하기 10T가 되지. 요걸 정의를 하면은 이렇게 정의해주면 되잖아.
0에서 4초까지 밖에 안 되지. 그치? 그러면 니은, 자, f의 t0가 70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40, 10t0는 70이고, 따라서 t0는 산술된 3이고, 3은 0에서 4까지의 값, 요 정의된 범위 내에서 존재하는 녀석이죠. 그래서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사각형 ABCD의 넓이가 70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것은 점 P가 점 A를 출발한 지 3초 후가 된다. 이렇게 서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변수가 갖는 값의 범위를 잘 정해주느냐, 변수를 무엇으로 둘 것이냐, 그걸 이용해서 이 주어진 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그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겠느냐, 그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6번 조금 어렵지만 꼭 익혀뒀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문제 7번을 한번 볼까요? 문제 7번도 여러분들이 적절한 수학적 모델을 세워야겠죠. 자, 문제를 잘 읽어봅시다. 물이 들어있는 원기둥 모양의 물통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물을 빼내고 있습니다. 물을 빼내기 시작한 지 30초 후에 물통이 들어있는 물의 높이는 62cm였고, 자, 50초 후에 물통에 들어있는 물의 높이는 58cm였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자, 1번. 물이 들어있는 원기둥 모양의 물통의 높이와 시간 사이의 관계는 1차 함수 관계입니다. 자, 적절한 변수를 정의하여 1차 함수식을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해봅시다. 물이 들어있는 원기둥 모양의 물통의 높이와 시간 사이의 관계는 1차 함수입니다. 자, 1차 함수면 뭔가 결과가 있겠죠. 자,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 이때 변수가 의미 있는 그런 구간을 정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지나간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 변수를 둬야겠고, 그 다음에 높이 변수를 둬야겠고, 그러면 이 변수는 요 변수에 영향을 미칠 거고, 이해가 되지? 자, 그런데 지금 측정값을 얻었어. 시작한 지 경과된 게 30초 후에 t1, 얘는 높이 h1이 얻어졌고, 얘를 실험값 t2라고 하고 얘를 h2라고 얻었다고 하자. 자, 그러면 th를 얘가 t1, h1, t2, h2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요것과 요것을 그 좌표 평면상에 나타내 가지고 두 점으로 이으면은 그게 직선의 기울기가 되고, 직선의 기울기를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연스레 다른 한 점이 주어진 상황이라서 1차 함수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데이터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요게 t1, h1, t2, h2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직선으로 쭉 이으면 되겠다라는 좀 이상하게 이었다. 자, 요렇게 이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쭉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러 가보자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는 안 쓰고 싶다고. 지나간 시간을 t, 그 다음에 물의 높이를 h라 하면 h는 ft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t, h가 30, 62, 50, 58이니까
이 1차 함수 그래프의 기울기는 자 여기 50-30 58-62 얘는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30,62를 지나므로 h는 마이너스 5분의 1t 플러스 b. 자, 별표에서 t, h는 30,62 대입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b는 68이죠. 따라서 h는 마이너스 5분의 1t 플러스 68 얘를 ft라고 하고요. 자, 요거는 범위를 정해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t의 단위는 초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물을 빼내기 시작한 지 1분 40초 후에, 즉 100초 후죠. 100초 후에 물통에 들어있는 물의 높이를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해봅시다. 자, F100을 이렇게 쭉 계산해 봅시다. 마이너스 5분의 1 곱하기 100 더하기 68 하면 얘는 48이죠. 자, 48이므로 물을 빼내기 시작한 지 1분 40초 후에 물통에 들어있는 물의 높이는 48cm이다. 이렇게 설명해주면 되겠죠. 자, 7번도 여러분들이 적절한 수학적 모델을 설정하여 해결해야 되는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문제였어요. 자, 그러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좋은 경험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자, x에 대한 1차 방정식 a 괄호 열고 x-1 괄호 닫고는 마이너스 x 플러스 7의 해가 x는 마이너스 2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세요. 자, 문제를 잘 읽어봅시다.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고 a는 상수 취급한댔잖아요. 자, 그러면 요것의 해는 요것은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되는 거는 확인했으니까, 자, 그러면 요 방정식에 x는 2를 대입해서 a를 구하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1차 방정식의 해의 뜻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의 해가 x는 마이너스 2이므로 주어진 방정식에 x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a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더하기 7. 대입할 때는 여러분들 이제 익숙해서 잘 하시겠지만 반드시 괄호를 넣어서 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수를 줄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3a는 9가 돼서 상수 a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5번 문제. 자, 문제를 잘 읽어봅시다. 두 1차 방정식 3x 마이너스 5분의 21x는 마이너스 괄호 열고 x 플러스 1 괄호 닫고와 2 괄호 열고 x 플러스 a는 5x 마이너스 a의 해가 같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세요.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자, 이 방정식에 해가 있다고 가정하면 x는 세모 이런 애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도 x는 세모를 해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이 방정식의 해가 뭔지는 알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의뢰 풀던 대로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방정식에, 자, 우리가 두 번째 방정식의
뭘 대입한다? 자, x는 세모라고 했던 이 아이를 여기로 대입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풀이 계획에 대해서 감 잡으셨죠? 우리 문제풀이 계획에 대해서. 자, 그러면 문제를 풀러가 봅시다. 첫 번째 방정식 풀기. 자,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6. 자, 무작정 곱하기부터 하지 말자. 왜? 자, 수가 커지면 머리 아프잖아. 그지? 그래서 자, 이렇게 일단 해놓고 시작합시다. 자, 일단 이 아이랑은 동류항인 게 보이잖아. 맞지?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자, 별표에 의 양변에 뭘 곱한다? 5를 곱하면 되죠. 5를 곱하면 마이너스 6x는 마이너스 5, x 플러스 1.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6x는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 따라서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5니까 x는 5가 되죠. 니은. 자, 그래서 두 번째 방정식의 양변에 x는 5 대입하면 2 괄호 5 플러스 a는 5 곱하기 5 마이너스 a가 되죠. 자, 이걸 정리하니까 10 플러스 2a는 25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a는 15가 되고 a는 5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상수 a는 5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7번 문제 본격적으로 활용 문제들을 좀 풀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속력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부담을 가질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경우 여러분들 앞에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양사의 관계에 대한 식을 세우는 실마리를 얻기를 바랍니다. 자, 이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표를 그려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핀포인트를 하나 찾아볼까요? 자, 학교에서 집까지 거리는 어떻게 가든지 똑같다는 거예요. 자, 동주랑 동생이 똑같은 길로 학교에서 집까지 이동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동시에 집에 도착을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다시 읽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자, 학교에서 집까지 가는데 동주는 시속 4km의 속력으로 걸어서 가고 동생은 동주보다 12분 늦게 출발하여 시속 8km의 속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갔습니다. 자, 동주와 동생이 동시에 집에 도착했다고 할 때 학교에서 집까지의 거리를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표부터 그릴까요? 자, 여기 표를 쭉 그립니다. 자, 표에서 정보를 쓰도록 하죠. 동주, 동생. 자, 이렇게 쓰고 속력, 시간, 거리. 자, 이렇게 씁시다. 자, 그러면 속력 안에 들어갈 거를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은 동주는 시속 4km의 속력으로 갔대. 4km 시. 자, 이렇게 쓰고요. 동생은 동주보다 12분 늦게 출발했대. 그러면 동주가 T시간 이동을 했다면 동생은 T-12분은 얼마예요? 60분의 12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5분의 1시간 이동하는데 덜 걸렸다는 얘기고, 그때 시속 8km 속력을 일정하게 타고 갔대. 자, 그러면은 자, 이때 학교에서 집까지의 거리를 구하랬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4t km가 되는 거죠.
여기는 8 괄호 열고 t-5분의 1km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방정식을 한번 풀어볼까요? 이 방정식을 풀면 4t는 8t-5분의 8이 돼서 4t는 5분의 8, 따라서 t는 5분의 2가 되죠. 자, 그러면 t는 5분의 1을 어디 대입한다? 여기랑 여기에 대입해서 알아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서 4t에 t는 5분의 2 대입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4 곱하기 5분의 2 하면은 5분의 8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따라서 학교에서 집까지 거리는 5분의 8km가 된다는 거죠. 자, 이때 우리 여기 관찰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때 여기 관찰을 좀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시간이 5분의 2. 자, 여기 5분의 2면은 5분의 1이죠. 자, 그러면 여기 거리는 5분의 8km 똑같죠. 여기도 5분의 8km 똑같고요. 자, 이때 시간이 여기는 5분의 1시간. 즉, 그러니까 여기 12분, 여기는 24분이 걸렸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동주랑 동생이 시간 차는 12분이니까 문제의 뜻에 맞는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문제 7번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7번도 우리가 이 6번 문제와 같은 속력의 연장선상으로 우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도 흔히 말해서 그 일에 대한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문제 따지고 보면은 일종의 속력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 말만 바꿔놨어요. 그 속력 문제 정도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어쨌거나 문제를 한번 읽고 해결해 봅시다. 자, 어느 분식집에 김밥을 마는 달인과 달인의 동생이 있습니다. 자, 혼자서 김밥 500줄을 마는데 달인은 2시간이 걸렸고요. 달인의 동생은 3시간이 걸렸어요. 자, 그러면 달인과 달인의 동생이 함께 김밥 500줄을 마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김밥 500줄. 자, 김밥 500줄이 포인트예요. 자, 김밥 500줄만큼의 일을 500이라고 해봅시다. 김밥 한 줄 많은 거를 1이라고 할 때 얘를 500이라고 두고요. 이러면 이제 1시간에 얼마를 싸느냐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얘도 1시간에 얼마 싸느냐 얘도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랑 얘 계산하고 그 다음에 걸리는 시간을 뭐라고 두면은 이제 몇 시간이 걸려서 완성을 한다고 쳐봅시다. 얘 몇 시간, 얘 몇 시간, 얘랑 힘을 합쳐서 500개를 다 완성한대. 자, 그러면 양사의 관계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뭔데요? 자, 이 네모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물음표는 바로 구해지죠? 요거 계산해가지고 속력처럼 구하면 되잖아요. 시간분의 거리였던 게 이제 500줄. 자, 단위 시간에 싸는 김밥의 줄수로 그 일을 여기서 정의하면 되잖아. 그치? 김밥을 마는 일이니까. 그치? 자, 이렇게 문제의 맥락에 맞게 정의를 적당하게 해줘서 해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서술해 보죠. 자, 이제 문제풀이 계획을 발견했으니까 우리 서술하러 갑시다. 자, 달인이 많은 1시간에 많은 김밥의 수는 2분의 500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달인의 동생이 1시간에 많은 김밥의 수는 3분의 500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세웁시다. 자, 이때 걸리는 시간을 t라 하면, 자, 2분의 500t 플러스 3분의 500t는 50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니은 별표를 풀어봅시다. 자, 별표 풀러 간다. 그러면 별표를 풀면은, 자, 500 나누고, 자,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t를 하면은 6. 따라서 5t는 6이 되죠. 그러면 t는 5분의 6이 되네요. 자, 그래서 달인과 달인의 동생이 함께 김밥 500줄을 마는데 걸리는 시간은 5분의 6시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중단원 연습 문제들을 풀어보았고요. 다양한 맥락에서 1차 방정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보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